여기까지 오시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시작에 앞서 간략히 금익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 브리핑, 관제실 브리핑 후 1층으로 이동하시어 기념차 이동하여 안전장구 착용 후 승선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회님 모두 말씀 이후 일정은 비공개 전환으로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서는 옆에 있는 촬영실은 국무총리님과 저희 전남에서 통역 구성원만 진행 예정입니다. 승선하실 다른 기자님들께서는 1층에 차량이 마련되어 있는데 촬영을 통해서 이동하시어 안전장구로 착용하고 대기해주시면 총회님 모두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주도 대규모 해상 풍력이 차원 에너지에 관련된 아주 모델을 선진하고 싶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대규모 해상 풍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까지 정말 많은 힘차고와 협을 통해서 험난했을 각종 인원과 관계들을 슬기롭게 잘 해결하신 모범적인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주민들의 소득까지 연결하고 이걸 통해 국민들이 점차 확산되고 또 좋은 모델로 확산되었고 해상 풍력은 혼합과 단도체 클러스터의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 가수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죠. 업계에 수용될 수 있도록 지방업계의 국민과 소통과 협력이 모든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기업과 지방경제적인 협력이 될 계획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듣고 저희가 같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한 운영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기업들이 1등을 하고 있는 분야도 들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강조하듯이 안전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할 때 들어가야 이 들어가야 기억장 마지막 도장하면서 그냥 해가지고 해가지고 끝납니다. 가야지 진짜 훈련이야. 하나 들고. 나 가야지. 뭐가 있어. 시간 안전장치와 물질을 연결하는 문제의 사항입니다. 대통령을 건너며 이탈해 주시고 현재 기술과는 강화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잔잔하게 메인 화면이 이제 열 호기에 돌아오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기, 바람 방향, 그리고 이제 중요한 밑에 충격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각각 열 호기를 선발하는 데서 밑에 나타내는 걸 있는데, 해서 이제 이렇게 터빈을 컨트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CCTV를 지금 한 번에 호기마다 CCTV를 설치해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여기 오해된 저 컴퓨터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CCTV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제 메인터넌스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제 저기 보시면 약간 선이 보이는데 채널을 바꿔서 직접 이제 선박하고 교신해서 저희가 이제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걸 저희 이제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보면 각종 대표기들 여기서 리모트로 컨트롤하고 이 신호를 내보내서 선박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밤에는 또 보이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도 비추고 또 이런 이제 저거는 혹시라도 저희가 물론 뭐 바다에 이렇게 묻혀 있긴 하지만 앵카 같은 게 바뀌어도 또 알람이 오고 색깔이 바뀌도록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설비에 대해서 부탁하고 세비티 값이 있어서 미리 공유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예. 세계에서도 보고 있고 저희도 보고 있고 그 자료는 이제 어민들한테도 똑같은 다. 지금 레이더도 추가 설치됐습니다. 저희가 보안을 부족한 정보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 알려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 10개의 기가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 협상이 아무래도 바람 입지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해양수를 해상풍력 회사가 아니죠.
물론 계속 같이 개발을 하고 돼야 되겠지만 저희는 그 산위에 좀 올라갈 바람이 좀 있습니다. 도시에서. 그러다 보니 하고요. 그래서 같이 하지만 결국은 산분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해상이 대규모로 확장을 이런 것도 대규모 자금이 좀 돼야 되는데 부지성 이렇게 따지면 몇 기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400메가 이상은 설치가 돼야 되고요. 저희가 그리고 지금 정부의 이런 어떤 정책 하에서 좀 그래도 800메가까지는 확장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이게 무작정 다 올릴 수도 있고 여러 번이나 빠르게 경험을 좀 해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 사업도 총 사업비가 8천억이 넘었기 때문에 결국 잘 가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400메가 이상 앞으로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바다에 잠시 문의가 제가 이제 이게 있다고 하시니까 더 잘 되면 국사연을 하시고 좋은 상황 신라는 입장에서 수술이 하나, 둘. 네, 한 번 더요. 하나, 둘. 화이팅 한번 가시면 되겠죠? 자, 전남해상 홍역! 영상 때문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전남해상 홍역!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혹시나 조인이 필요하시면 좋으시면 됩니다. 안전번호 이렇게 설명하시고. 커플이 탑승인가요? 스티인가요? 커플은 살짝 하시면 그러니까 자꾸 앞으로 당겨서 걸어가지고 혹시나 더 좋으시고 싶으면 뒤에를 도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탑승 이러면은 세 분씩 해서 여기 안전 웨이트가 있어서 세 분씩 좀 갱에이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됐어. 두번 갈게요, 두번 갈게요. 지금 6분 들어가요. 9분 들어가요. 네, 예. 세 분 가십니다, 세 분. 대전 들어가요. 안녕하십니까.
SK 이노베이션 ANS 상업협력 사업 개발팀장 김진수입니다. 오늘 한성수 국무총리 외 행사 시작에 앞서 간략히 근입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총 10기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X축이 시간이고 이제 Y축은 이용률이라고 해서 발전의 한 퍼센티지를 나타냅니다. 오늘은 이제 총리님 방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잔잔하게 기고 있었는데 다행히 잔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또 어제 뭐 그제는 되게 많이 발전을 했었어요. 저희 이제 담당 그 현직 부사장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한재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메인 화면이 이제 열 호기에 돌아오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호기를 보시면 전체 이제 출력이라든지 대기 온도, 바람 세기, 바람 방향, 그리고 이제 중요한 밑에 출력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각각 열 호기를 썸머라이즈해서 밑에 나타내는데 오늘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시면 디테일한 건 있는데 해서 이제 이렇게 터빈을 컨트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저 CCTV를 지금 한 대를 저희가 포커싱 해놨는데요. 저희가 각각 호기마다 CCTV를 설치해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여기 OLM 센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했고, 저 왼쪽 끝에 보시면 지금 폰튼, 이따가 이제 총리님 저 배 타고 나가실 건데, 저 폰튼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CCTV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왼쪽 요 밑에 보시면 지금 저 기장분이 가르치고 있는데, 저기 이제 마린 트래픽 컨트롤 시스템이라 그래서 해상 교통 관제 시스템을 여기다 이제 장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저 왼쪽에 보시면 저기 일기예보를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거 이제 일주일 거 유럽 예보, 미국 예보 뭐 이렇게 종합해서 저희가 날씨 예보를 기준으로 해서 출항 계획을 잡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메인터넌스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제 저기 보시면 약간 선이 보이는데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어선이 접근한다든가 접근하는 속도가 좀 이상하다든가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방송이 나갑니다. 이게 협조 요청하는 방송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저기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VHF 채널을 2개를 구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해경하고 공통 채널로 운영하고 있고, 혹시 선박이 현장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면은 채널을 바꿔서 직접 이제 선박하고 교신해서 저희가 이제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보시면 이게 이제 고압계통, 저기 열 호기에서 발생한 전력을 이제 한전에다 개통에다 물리기 위한 고압계통을 여기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 이제 뭐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보면 각종 개폐기들 여기서 리모트로 컨트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게 저희가 또 이런 이제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월간 단위로 이제 해수청에다 저희가 이상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지금 이 화면이 이제 전체 고압계통을 지나가는 걸 이제 카나링에서 나타냈는데요. 저거는 혹시라도 저희가 물론 뭐 바다에 이렇게 묻혀 있긴 하지만 앵카 같은 게 걸린다든가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알람이 오고 색깔이 바뀌고, 그 다음에 온도가 또 바뀌어도 또 알람이 오고 색깔이 바뀌도록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가 여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배가 이제 붙일까봐 걱정되셔서 지금 말씀 하시는 건데, 해상 지도 이런 그런 것에 위치값이 있어서 이렇게 미리 공유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위험하니까 계속 알람을 띄우신다는 해경에서도 보고 있고 저희도 보고 있고, 그 자료는 이제 어민들한테도 똑같은 좌표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경에서 VTS 레이더라는 그런 관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 트래픽 시스템인데요. 그것 중에 저희 쪽에 조금이라도 혹시 차폐가 될까봐 1호기하고 10호기에 해경 VTS용 레이더 도출각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안의 도출도 중복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 알려드렸지만 이제 주의가 좀 떨어져서 예. 다가오실 수 있을까봐 제도를 만들어주셨다는 건데,
지금 10개의 기가 돌아가는 거죠. 이게 예. 돌아가면 하루에 어느 정도의 물적?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발전소 총 용량이 현재는 이제 96메가와트인데요. 실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그거에 한 30% 발전한다. 연평균 뭐 그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요. 하루에 8시간 정도가 평균적으로 풀로 돌아간다. 예. 1년 내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뭐 자료 보니까 밤에 더 네, 발전이 잘 맞습니다. 된다 이렇게 네. 돼 있던데 바람 때문에. 밤에 조금 더 바람이 많습니다. 밤에 예. 이제 통계적으로도 기온이 낮을 때 바람이 불 확률이 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발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태양광과 보완 관계가 있습니다. 낮에 서로 겹침이 덜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낮엔 태양광이 이제 예. 햇빛 좋을 때는 태양광이 돌고 예. 좀 추워지면 오히려 해상풍력이 예, 돌아서 그건- 뭐 계절 간의 보완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절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좀 추워야지 예. 더 바람이 잘 겨울에 돌아갈 많이 수 풍력이 있어요. 더 많이 씁니다. 해상풍력하고 육상풍력 이것의 차이나 우리나라로 보면 해상풍력이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바람 입지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해상이 육상은 아무래도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로 보면 해상풍력 쪽이 더 긍정적이고 해상풍력 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 육상풍력도 총리 같이 하고 하시는 있는데요. 육상풍력을 저도 오래 해보니까 네. 좀 뭐 물론 계속 같이 개발을 하고 돼야 되겠지만 좀 저희는 그 산 위에 좀 올라가야 바람이 좀 있습니다. 육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인 입지가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같이 하지만 결국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해상이 대규모로 확장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 제작비나 이런 거 들어보니까 이제 대규모 자금이 좀 투입이 예. 돼야 되는데 경제성 이렇게 따지면 몇 기 정도 돌아가는 게 정도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소 이제부터는 400메가 이상은 설치가 돼야 되고요. 저희가 그리고 지금 정부의 이런 어떤 정책 하에서 좀 그래도 확보해서 가려면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800메가까지는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이게 무작정 또 다 올릴 수도 없고 좀 PPA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800메가까지 오면은 좀 이제 규모의 경제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아까 얼마나 마셨죠? 저희가 이거 96메가 결국 100메가짜리입니다. 네. 시범사업처럼 총리님 한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조그맣지만 쉽게 얘기해서 눈코입이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경험을 좀 해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 사업도 총사업비가 8천억이 넘었기 때문에 결코 작은 사업은 아닌데 이제 그 400메가 이상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보급이 나가다 보면 저희가 목표한 이제 또 전문 목표 계획도 갈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 해봤더니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맞습니다. 신한군님 신한 앞바다에 이걸로 좀 채우시는 이런 계획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이가 그러면은 지금 390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균형 경제 말씀하셨는데 네. 우이에서 하나 네. 고려해서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좀 시작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랑은 또 조금 그나마 좀 나은 시점이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최소 진짜 400메가 이상을 좀 진행. 어느 정도 분유경제는 예, 뭐 800메가까지 되면 더 좋겠다. 아까 들었더니 저 기업들 중에 한국 기업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네. 구조물 예, 서플라이 체인이 서플라이 있습니다. 체인, 예, 네. 그게 있다고 하시니까 네. 더 잘 되면 국사율도 높아지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좋은 사실 산업으로 이제 확장할 수 신한의 있겠습니다. 입장에서는 아까 71%였더라고요. 네. 국산화율이. 네. 그래서 신안에 있는 이제 국민들한테는 신안의 바람과 햇빛을 이용해서 좀 해나가는데 부품 같은 경우를 만들 때 국내산을 쓰되 특히 이제 신안에서 만들어서 쓰면은 비싸게 만들어지고 이분들이 그럼으로써 수용성을 앞으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지분 투자도 하셨으니까 이제 주주시고 관계자가 되시니까 훨씬 더 수용성도 좋아지고 수익이 나누면 또 나누실 수 있으니까 좋은 모델 같습니다. 네, 그럼 가서 보시죠. 선생님, 여기 딱 볼게요. 하나, 둘. 한번 더요. 하나, 둘. 확인 한번 가시면 돼요. 자, 전남 해상 홍역! 네! 영상 때문에 한 번 더. 저기 잡아주십시오. 잡아주십시오. 보시겠습니다.
80%.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사례를 만들어서 한 만을 신고하죠. 신안이 이제 바람, 인구도 늦으신다고 신앙을. 우리 이제 하도 신앙을 말씀을. 직무회의 때도 여러 번 소개됐으니까 바람 소득으로 전남 해상을 중역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상생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면은 1년에 40만 원 정도 인당이 상급이다. 예,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먼저 120만 원씩 드리잖아요. 군에서 막 사업을 그렇게 짜셨더라고요. 아이들을 저축해 놓다가 나중에 해상통으로 나중에 뭘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 전남에서 해상을 이제 선도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우선적으로는 태양광으로 이제 안자 쪽에 지난번에 전임 총리께서 김민석 총리께서 발령하셨는데 거기로 인해서 이제 받는 원택수가 현재 그래서 이제 햇빛 쪽으로 하면 먼저 시작하셨어요. 주민 참여 4% 이상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REC를 더해서 전기가스 더 쳐줍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발전소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다 그런 시스템. 직접 챙겨주실 거고 전력망도 총리님께서 아까 제가 국가 전력망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국가 전력망 우리가 집적화 단지가요. 여기 SK에서 2단 단지 하려고 하는 게 집적화 단지가 9개 단지가 되면서 그거 자체가 한 390메가인가? 더 되구나. 여러 가지 개통 포화 때문에요. 34년 이후나 가능한데 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집적화 단지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전력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키로당 20억씩 지원해야지 지역 주민들이 수용성에 있어서 윈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는 제가 총리 모시기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 좀 언급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총리님께 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기후 장관님이 검토하셔야지. 그래서 이제 오늘 오셨던
그래서 그 총리님이 이쪽에 보이시는 오른쪽이 처음에 6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게 이제 북북서향입니다. 바람이 북북서에서 불어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2k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2열로 갑니다. 저기 4기가 있고요. 저게 이제 7, 8, 90호기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지금 이 해수면부터 저 블레이드라는 프로펠러 같이 생긴 게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높이가 총 227m입니다. 이게 남산타워가 239m거든요. 그거보다 12m만 낮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실제 이 배를 저 밑에까지 붙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급적 좀 더 가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 블레이드는 3m/s 그래서 허브 하이트라는 120m 정도 되거든요. 120 정확히 10m. 왜냐면은 블레이드 3개를 모아놨다고 해서 허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발전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허브 하이트에서 바람이 3m/s 이상이면 불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는 낮아도 저 위에는 3m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2m, 네 맞습니다. 올라갈수록 바람들이 세고요. 그리고 12m/s에서 여기가 정격에 다다릅니다. 9.6메가스터리가 풀 발전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28m/s까지 불었을 때 컷 오프 됩니다. 중지됩니다. 네, 그리고 중지될 때는 지금 바람이 여전히 북서풍으로 불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 바람을 등집니다. 그렇게 저기 나셀이라는 발전기 있는 부분이 돌아갑니다. 그걸 이제 유호 제어라고 하는데, 유호 기어가 이렇게 몸통이 돌아갑니다. 등지게. 그 다음에 저기 블레이드가 이제 이렇게 바람을 막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피치 제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통과시키면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28m/s. 이 면이 이렇게 평원처럼 생긴 거. 맞습니다. 저기에 정확히 보시면은 그 항공기가 뜨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항력과 그 다음에 중력과 그걸 이용해서 추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기의 그 날개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의. 똑같이 생겼고요.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입지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어요. 바람이 잘 바뀌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입지가 또 되게 중요한 게 저희는 2013년부터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그때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지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심도 아주 깊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토질이나 이런 거나 바람의 입지,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가 정말 최적입니다. 그래서 좀 먼저 선정할 수가 있었고요. 그때 사실 포스코랑 지역난방공사랑 한양이랑 저희랑 4개사를 시작을 했는데 좀 겁나니까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년도에 저희가 혼자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발전허가를 저희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계측기도 설치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7년도에 이 전남 1단지 발전사업 허가 받고 추가 스터디를 해서 2, 3단지도 발굴을 하게 된 겁니다. 17년이면 오래된. 네, 맞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바람이 분다, 뭐, 예. 태생에너지. 그렇습니다. 강하게 저희가 뭐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임자도 가는 다리 개통식 할 때 맞습니다. 그때 아마 주제가 바람이 분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 오셨습니다. 그게 한 5년 전인 것 같기도 그 정도 한데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 갈수록 네. 여기가 제일 좋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입지 조건이 덜한 곳이 나와서 저희는 그게 걱정이기도 합니다. 1단계가 성공을 하고 2, 3단계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찍었어요. 그렇게 하나씩 가면은 이렇게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여기서 이 발전기를 세우기 전에 발전기가 그 인근 항만에서 사전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게 프리 어셈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 어셈블리 하버가 필요한데, 왜냐면 여기 나와서 조립을 하면 흔들리니까 사전에 해야 되는데, 그게 나셀에 이제 껍데기 씌우는 거랑, 그 다음에 저기 타워 보이시잖아요.
타워 밑에 전력기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져와다가 항만에서 사전 조립을 해서 104m짜리 타워를 세워서 이렇게 배가 옵니다. 네, 이동이 이제 이 바지선 플랫한 설치선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인프라 말씀드린 거는 이 근처에 이 프리어셈블리 하버는 가장 좋은 건 목포신 항만입니다. 백업을 들여서 해저지면을 보강했습니다. 그거를 신한 우리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업. 저희 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휘들여서 해상풍력 전용 항구 저희가 4기가를 연간 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네. 항구를 이제 그런 항만 큰 항이 어느 필요하고요. 정도 뭐 예. 배우 항만 네, 배우 항만 좀 맞습니다. 형님 그때 노란 거 보셨잖아요. 저기부터 하부 구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현대스테이 산업이 제작을 한 거고 틀어주시면 됩니다. 저 하부 구조물이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까지는 저희가 경험이 없어서 진짜 철탑같이 생긴 신한우이도 솔직히 저희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늦게 된 거거든요. 거기는 아직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켓 타입입니다. 밑으로 가면서 넓어지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타입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전 사실 좀 모노파일은 좀 불안하지 않나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설계를 3번이나 했습니다.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현대스케일도 저희 사업하면서 배웠습니다. 서로 배웠고, 그리고 CIP라든지 그 유럽의 경험한 엔지니어를 다 동원해다가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충분히 된다. 라고 해서 2차로는 나월 해상풍력에서도 모노파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용성도 좋고, 그 다음에 투자비도 적게 들고,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뻘 집안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검증이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또 멀리 나가면 너무 깊어지면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곳에서 먼저 해나가면서 차곡차곡 이제 이 순서에 맞게 이 사업들이 공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에도 뭐 본 곳이 없겠어요. 하늘에 이상 생긴 거 없고 그건 없듯이 네. 그리고 총리님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이게 바람이 센 날은 파도 소리 때문에 이 소음이 안 들릴 정도로 소음은 이제 굉장히 적더라고요. 예,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의. 맞습니다. 거의 안 나요. 자세히 나중에 이제 뭐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블레이드의 돌기 같은 거를 설계를 해서 이 소음을 이렇게 긁으면서 없애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저소음 기술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배우항만에 쌓여 있을 때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2, 3단지가 배우항만 들어오면 그때 한번 방문하시면 하나하나 또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맨 처음에 파이를 짓고 시작할 때 네. 저업군에 대한 것들이 큰 서로 간에 보기 닿는 분쟁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박을 때 소리가 네. 고객들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처음 나갈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어업인들이 계속 이제 저기 뭐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가장 1번이잖아요. 네. 가장 1번이고. 저희는 사실 어업 피해 보상을 하는데 어업 피해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업들은 이 사업이 착공하기 전에 보상을 이제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해버리는데 그게 좀 악유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토지보상법하고 이제 수산업법상 동의를 받으면 나중에 준공 후 보상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의를 받고 준공 후 보상을 하니까 이 말이 없는 게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결과가 일치한 거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이 정도가 맞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하니까 거의 90% 이상이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간 과정에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또 시행착오를 겪어봤습니다. 실제 근데 이 쌍끌이 같은 게 아니면 조업을 요렇게 요 밑에서도 하시기들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어선들이. 있는데 예, 예. 지금까지 현재는 그 공수면 경사용화 받은 구역 내에서는 안 들어오세요. 여러 가지로 이제 안전상 문제로 지금은 이제 그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밖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좀 여기는 수심은 평균적으로 15m 내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류 간만의 차이에서 한 5m 정도 차이를. 됐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또 역시 화이팅 하면 가야죠. 자, 해상풍력으로 갈까요? 네, 그렇죠. 자. 신한 해상풍력. 해상풍력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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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 기분이 생기면은 고기가 더 많이 이렇게 올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말씀하시는 있어요. 분들도 있어요. 낚싯배로 하는 경우는 말씀이시고, 가능하다고 이게 영국하고 독일에서 이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리포트도 나와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저기 이제 따개비가 붙어가지고 주변에 오히려 어족 자원이 많아졌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30년 수명 설계하면서 따개비 하중까지 계산했습니다. 나중에 따개비가 붙었을 때 견딜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30년 수명 예상하고 예, 이제 들어가시는 네. 저희가 계약을 20년 해주고 있는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실 그 민간 주도로 대규모 해상 풍력이 실행 가능하고 이게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전남 해상 풍력단지에 방문하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안군은 햇빛 소득마을로서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해상 풍력에서도 그렇고 좀 새로운 에너지에 관련된 아주 모델을 좀 선진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와보고 싶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대규모 해상 풍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그리고 실험 그리고 도전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업 초기부터 관계 기관과 또 지역 주민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험난했을 각종 인허가 검토나 그리고 주민들의 수용성 그 이후의 여러 단계들을 슬기롭게 잘 해결하신 모범적인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주민과 신안군이 공동 출자해서 발전 이익을 공유했던 모델을 만들어내신 것도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주민들의 소득까지 연결하고 이걸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점차 확산되고 또 좋은 모델로 앞으로도 좀 확산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남해 지역 해상풍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과 함께 지역의 철강, 조선 산업에 있어서 공급 생태계 조성에도 큰 기여를 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달 착공했던 신안의 해상풍력을 비롯해서 신안 인근의 다수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기후부, 해수부 등 여러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업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기업과 정부 간, 또 지방정부 간 협력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반기 중에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도로 입지를 개발하고 인허가를 단축시키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추진이 될 계획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 듣고 또 저희가 같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다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발전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기업들이 1등을 하고 있는 분야가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전부 1등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다만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함에 있어서 여기서 일하게 되는 그런 노동자분들과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이나 그리고 정말 사실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모두 적극적으로 보고 좀 함께 저희가 방안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부분의 안전관리에 정말 안전한 건설 현장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듯이 이 안전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